제가 굉장히 기대감이 컸는데 네. 너무 제가 좋아요. 지금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은 저 밑에 이제 제 비장에 흰날 하나 숨어 있거든요. 1인 시위 내가 갖고 다니고 요새 저거요 어제 만들어서 1시 반에 찾아왔어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제가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막 신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부터 할까요 이제? 자, 저기 앞으로. 네, 저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요양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보통 입원비가 한 달에 70만 정도 나와요. 그리고 간병비가 한 40만 원 나와서 110만 원을 내게 돼 있어요. 입원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자녀들이 돈 모아서 110만 원씩을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령 375호가 되면서 뭐가 됐냐면요. 에이즈 환자가 요양병원에 아무데나 원하는 곳에 입원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에이즈 환자분들이 사실은 에이즈만 있는 게 아니라 결핵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B형간염, C형간염 이런 감염성 질환을 아주 그냥 몸에 달고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할아버지 병실 옆에 오면 옆에 할아버지가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악성 결핵 등등에. 그런데 그런 고려는 없이 무조건 아무 요양병원이나 원하는 데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요양병원에서 우리는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환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진료법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 에이즈 환자분이 입원을 하시면요, 전액 무료인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같은 병실에 입원했는데 일반인은 110만 원씩 평생 내야 되고, 에이즈 환자는 죽을 때까지 우리 세금으로 다 대주고. 그런데 에이즈가 예를 들어서 나라 위에 싸우시다가 다친 상위 용사 같은 분이면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되지만 남성 간에 학문 성관계하다 에이즈 걸린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노후를 우리가 떠받들고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전 아무만 생각해도 이거는 좀 뭔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볼 때 우리 훌륭한 서목사님 같은 분을 우리가 오히려 무료 입원 시켜드려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래서요, 제가 이거요 어제 거금 5만원 주고 만들었습니다. 5만원 주고 만들어가지고 차에 트렁크에 딱 맞게끔 만들었어요. 크기를. 차에 싣고 다녀요. 차에 트렁크에.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요새는 제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이거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이 사진, 이제 기자님들 옆에 사진, 사진 우리 기념사진, 기념 촬영 즉석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인증샷이 시민들의 그런 뜻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동공영재 얼굴 좀 내요. 우리 목사님도 서세요 그러면. 같이 하시죠. 동공영재 잘 좀 홍보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좀 뭔가 좀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좀 너무 아쉬워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세워놓으셔도 돼요. 근데 그뿐 아니라 에이즈 약값이요, 제가 아는 감염내과 전문 선생님께 문자를 드렸거든요. 바이러스 약을 먹어야지만 에이즈 바이러스가 좀 억제가 돼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 문자를 드려보니까요, 한 달에 6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0만 원 다 우리 세금으로 다 내주고 있어요, 100%. 그러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 항문 성관계만 예방을 잘 하면 에이즈란 병에 안 걸려서 그분도 좋고 국민도 부담이 좀 덜하고, 에이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요, 2015년도에 5조를 돌파했어요. 5조를 돌파했어요, 5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사실이 안 알려지고 있잖아요. 왜? 이런 거 누가 얘기하면 성목사님 공격당한 것처럼 그냥 막 당해버리니까 아무도 알고도 말을 안 해. 지식인들이, 아는 자들이. 근데 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가면은 내가 내 한 몸 보신하려고 그런 얘기 안 했다. 그럼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실 거란 말이야. 야, 요마서 너는 왜 외치지 않았냐? 그러면요,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저는 공격당하는 게 싫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전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혼 안 날라고 열심히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죠. 선생님, 일반인이 들어가면 요양병원에서 얼마를 내요? 110만 원. 치료비가, 입원비가 70만 원 나오고 간병비가 40만 원 나와서 110만 원 정도 다 내세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는 무료. 그 금액이 다 전액 100% 무료, 100% 무료. 심지어 잠복기 1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복기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그 사람들도 무료. 야, 완전 벼슬이네요, 정말. 하고 판명 나면 그때부터 지원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무료.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노후 보장되려면 적금, 국민연금 필요 없어. 에이즈 걸리면 돼. 야. 진짜. 그러면 그 간병비 60만 원, 2만 원이 내는 거 외에 치료비 약까지 들어가요? 전액 무료. 그 치료비 약까지 다 네, 따로 대학병원 가서 약 타먹는 것도 전액 맞아요. 무료. 아, 그걸로 네. 들어가거든요? 네. 국가가 90%고 지자체가 10%인가요? 네, 그래서 네. 90%는 국가가 주고 10%는 지자체 있잖아요. 보건소 네, 가서 맞아요. 현찰로 네. 주니까 결국 다 세금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지금 건강하신데, 이제 뭐, 혹시 이제 요양원에 가셨다 하면 이제 2인 1실 쓸 거 아니에요, 보통? 뭐 1인 1실을 쓰기 좀 힘들겠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옆에 이제 동성애자분이 오셨는데, 에이즈 환자다. 좀 부담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뭐, 이렇게 뭐 차별이 아니라, 근데 그 동성애자분이 이제 주로 노인을 좋아한다. 아, 이렇게 되면 이게 갑자기 이제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인생의 동반자가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거죠. 어차피 같은 병실 쓰시면 옆자리 쓰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있게 되니까 남은 여생 평생 나의 동반자 에이즈 친구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화장실 쓰고 같이 뭐 이렇게. 그런데 기자님이 날카로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남성 동성애자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밤에 의식이 없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간병사 밤에 자요. 자야죠. 피곤하니까. 그때 만약에 가서 이제 좀 뭐가 있었다, 뭐 무슨 짓을 했다. 우와. 그러면 에이즈가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냥 단순히 그런 일 당한 것도 문제지만 에이즈가 감염될 확률이 높잖아요. 아니 근데 원장 선생님, 그런데 아파서 입원한다고 하더라도 성욕은 감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치매가 오면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를 갉아먹을 때 치매가 오면은 어떤 특정 형태의 치매는 성적 욕구가 훨씬 더 증가를 해요. 그럴 땐 거의 기계적으로 해요. 기계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본능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약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과 에이즈 바이러스를 강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성행위를 했을 때 이 또 변종이 생긴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도 매년 타입이 조금 틀려진다 말씀 들으셨죠, 뉴스에서. 에이즈 바이러스도 한 종류가 아니고 타입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에이즈 바이러스랑 저 사람한테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랑 서로 사실은 틀려요. 그런데 각각에 맞춰서 바이러스 약을 먹어서 억제를 시키고 있는데 둘이 성관계를 하면 바이러스 두 개가 만나잖아요. 그럼 변종이 생겨요. 그럼 둘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라 하더라도 에이즈 환자끼리 성관계는 금지시켜요. 야, 그런데 그런 동성애자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같이 모신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같이 모신다. 아, 국민들은 납득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성 관련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병실에서 그날 입원하셨는데 그날 성관계를 해버리니까. 동성애자가. 네.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동성애는 남성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자 병실에 남자 하나 입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그런 상황인 거죠. 분기 입원이나 분리병실이 안 되나요? 분리병실이 안 되죠. 분리병실이 될 수가 없죠. 1인실을 따로 그럼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을 에이즈 환자분들이 되지를 않죠. 병동을 따로 한다든지. 병동을 따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양병원 협회에서는 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제안한 게 지정병원을 하자. 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몰면 되잖아요. 한 네, 23개 이거를. 있으니까 네. 아예 거기서 이렇게 지역별로 만들어서 거기 이렇게 병실 전체를 에이즈 환자가 쓸 수 있게끔 병동 개념으로 하면 되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이유가 진짜 너무 황당하다니까요. 23개를 지정하면 지정한 데만 에이즈 환자가 골라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이놈의 인권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보훈 대상자들 있잖아요. 보훈 대상자들은 보훈 지정병원에서만 진료받거든요. 야. 그러니까 보훈 대상자들은 지정병원에서만 진료받는 걸 인권 침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보훈 대상자였어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네. 독립운동 하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보훈병원 다니실 때 야, 나 인권 침해 당한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들은 23개 요양병원 지정하는 게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정한대만 가냐, 가고 싶은데 막 가야 되는데 나의 선택권, 인권을 제한하지 말라 이러니까 정부는 또 그 말을 듣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실 중에 막 들어가는 거야, 자기 원하는데. 아이고 나 어떡해, 나 진짜 나 머리 아파. 원하는 데가, 그러니까 자기 성적 취향에 맞는, 자기 식성에 맞는 데를 골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식성에 맞는 병실을 고를 수 있는 거 쫙 투어해보고 저기 나 여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뭐 나 여기요 이러면은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동성애자분들은 참고로 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식성 이외에는 안 건드려요. 그래서 서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식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터치를 안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식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기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사회적으로 비판도 받지, 식성도 안 맞지, 성욕은 해소해야겠지. 그러니까 이 내면에 끌어오르는 그 욕망과 자기를 정죄하는 이 마음과 또 이 사회적 어떤 디프레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내면에 있는 양심의 소리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마치 뭐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는 말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인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건복지부령 375번 요것이 바로 그냥 모든 병원에 다 이 동성애자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만약에 모든 병실에 가고 싶은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우리 사정상, 그러면 그 병원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병원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저는 이게 차별금지법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만약에 가족 환자들이 우리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옮겨주세요, 그러면 옮겨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인권 침해라는 거죠. 인권 침해. 그 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거 말하시면 그럼 그 자리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 쓰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옆에 환자들이 나는 좀 불편하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나는 생긴 게 나훈아 남진처럼 생겨가지고 네. 나는 좀 안 된다. 나는 워낙 내가 젊을 때부터 동성애자 날 좋아하더라. 나는 좀 안 되겠다 해도 상관없어. 왜? 인권 침해야. 그 사람을 거부하면은. 그럼 퇴원을 하고 다른 데를 가야겠네, 결국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입원 못 시킬 수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퇴원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요양병원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상컨대 한 분이 모셨다. 그러면요 그 병실은 다 쫙 빠져. 그러면 평생 1인실 써. 이해되시죠?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1인실 무려 쓰는 거야. 누가 들어와요 그 병실에. 그러니까요 이게요 머리가 엄청 좋다니까요, 동성애 단체가. 왜냐면은 지정병원 해놓으면은 5인실 5명 들어가 써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가면 결국에 1인실화 되는 거야. 1인실화. 그렇죠. 내부는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실을 아는데 누가 그 가족들이 남아 있겠어요 거기서. 그렇죠. 야,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요, 정말. 근데 경영상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 같아요, 정말. 병원 입장에서 어떠세요? 그 요양병원 협회에서는? 그래서 요양병원 협회가 발칵 뒤집혔는데, 사실 요양병원 원장님들이 또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전혀 동성애 단체, 에이즈 단체, 차별금지법, 인권 이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완전 제대로 깨달은 거죠. 과연 그 동성애 단체들이 말하는 인권의 실체가 뭔지. 그건 인권이 아니고요, 극단적 이기주의적 이권이에요, 이권. 인권이 아니라 극단적 이기주의적 이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써. 특권이네요, 특권. 특권이겠네요. 자기들만 그냥 이 하면 되는 거야. 자기들만. 벼슬이네요, 정말 벼슬. 벼슬. 네. 그러니까 동성애가 벼슬인 거예요, 동성애가 벼슬. 야, 그걸 제대로 깨달은 거죠, 이번에.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셔야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얘기잖아요.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령 375호 나오고 갑자기 뭐 요양병원에서 뭐 수급자의 권한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 헷갈리는데, 자기 부모님 얘기를 이렇게 대입시키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병실에 입원했는데 동성애자 환자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아버지와 같은 성적 취향을 좋아하는 동성애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님을 모시러 들어가다가 직장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딱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 옆에 바로 그 동성애자가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에이즈 걸린 동성애자. 에이즈 걸린 동성애자가?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정말 끔찍하네요. 정말.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되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염환석 원장님께서 사실은 그 요양병원 운영하시면서 화장실 문의 밑에를 잘라냈어요.
왜 잘라지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남성 동성애자가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날 병실에서 침대 5개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남성을 골라서 성관계를 하는데 낮에 회진을 도는데 이불을 뒤집어 쓴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앞만 봐도 이불이 1인분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큰 거니까 이게 무덤 같은 게 커가지고 이거를 해보니까 둘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러시면은 바이러스가 변종생으로 둘 다 죽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니만 이제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한 거예요.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서. 그래서 왜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냐 그러니까 아니 저기 뭐 병실 침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화장실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잘못됐지. 그건 바이러스 변종생이면 둘 다 죽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화장실 문을 밑에서 20cm를 잘랐어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그리고 4개면은 밖에서 문을 열 수 있게끔 고안을 해놨어요. 이거는 전 세계 내가 특허를 내야 돼. 난 특허비는 안 받아. 무료로 쓰시면 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 병원 앞에 야외 주차장 있어요. 사람들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오후 2시에 차하고 차 사이에서 바지를 벗겨놓고 성관계를 하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사실은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약 중독, 뭐 알코올 중독하는 것처럼요. 이분들이 이제 그 전립선을 건들거든요. 근데 이 전립선을 건드리는 쾌감이 처음에는 이제 통증이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쾌감이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이거 19금인데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성관계를 했을 때 극치에 달하는 그 지점 있잖아요. 그 지점이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결혼을 했어. 근데 아내랑 해봤자 뭐 이렇게 성관계를 해봤자 길어야 10초, 20초의 그 환희 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이제 남자를 만나서 하면 성행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쾌락이 극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독하지 마라. 그 중독하면 뭐 걸린다? 에이즈 걸린다. 조심하자.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다. 그렇게 걸리면 네 인생 파멸이다.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얘기를 하면 그게 혐오한다는 겁니다. 그게 혐오.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군형법 문제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심각하죠. 아니 어떻게 이제 군대에서 동성애를 막는 법안을 폐지시켰다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군대가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이게 너 이리 와 그럼 와야 되고 앉아 그럼 앉아야 되고 쫄병이 너 옆에 내 옆에 자 그러면 자야 되는 게 그게 군대잖아요. 야 이거 보건적으로 한번 좀 위험성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뭐 너무 진짜 위험한 건데 제가 상담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이 군대에 갔잖아요. 내무반에 가니까 네. 이상하게 자기 윗 상사라고 봐야죠. 같은 내무반에 그 형이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며칠 잘해주더니만 화장실에서 잠깐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딱 가보니까 야 너 게이지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저기 병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 네 얼굴 봤다? 어디서요? 그러니까 어플 있잖아요. 잭디 블루케이션. 거기서 네 얼굴을 옛날에 봤다는 거예요. 기억력도 좋네. 네, 근데 왜냐면 워낙 또 그 바닥이 지역이 좁으니까 네. 그러니까 얼굴 고뇌가 자기 밑에 왔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라 그럴까 먹잇감이 찾아 들어온 거죠. 먹잇감이. 그러니까 며칠 동안 보자마자 방법을 잘해준 거예요. 막 예, 떡밥을 이렇게 쫙. 근데 동성애를 군대에서 합법화를 시킨다 이것은요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핸드폰 켜고 우리 내무반 누구 있다 다 찾을 수 있어요. 걔 혹시 동성애자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있다. 그러면 완전 이것은 뭐 견우증녀 만난 것보다 더 파괴력이 큰 거죠. 24시간 같이 지내니까요. 내무반에서.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대장하고 이제 쫄병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러면 그 사실이 여성분들도 이제 촉이 강하지만 남자들도 느낌이 있거든요. 금방 알아요, 사실. 그래서 아마 소대장이 와갖고 야 삭초 이게 풀 자르는 거 삭초라고 합니다. 삭초해.
너는 좀 빠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군기 금방 무너집니다. 이게 뭐 일병하고 소대장하고 같은 애인 관계더라 이런 소문 한번 나오면요 이건 대책 없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동반입대라고 있대요. 동반입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동성애자 커플이 동반입대를 한대요. 그 같은 내용만 쓴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요 이거 정말 대책 없습니다 정말. 근데 그 혈기왕성한 때 그 성욕이 넘치는데 이때도 물론 이제 그 친구들 저도 이제 상급자 2명이었는데 동성애자는 아니었는데 유사 동성애 행위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100번 양보했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이즈라는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도 뭐 그냥 별거 아닌 질병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어느 선생님 보시기에 별거 아닌 질병이던 거예요, 그게? 에이즈는 정말 끔찍한 질병이고 절대 걸려선 안 될 병이 분명한데도 만성질환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국민들을 다 사지로 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동성애자 환자들이 이제 뭐 약을 먹으면 이제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유죄가 되니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암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적 수사를 쓰거든요, 이 친구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장년 입장에서는 이게 구별이 돼요. 근데 중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해도 되는 건가 보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세계에 빠지고 그러다가 전립선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영영 못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네. 동성애와 관련된 또 에피소드 있으면 제가 참 유포하고 싶은 진실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 애들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잖아요. 다 20대, 뭐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인데 놀랍게도 상담한 친구들 중에 나는 동성애로 타고난 것 같다 라고 말한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놀랍게도 그 친구들이요 스토리가 다 비슷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포르노를 보다가 게이 포르노라고 해서 남자끼리 성관계를 담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우연찮게 접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보면서 중독이 됐어요. 그러면서 뇌가 학습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남성을 보면 성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요 학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동성애란 말도 쓰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차라리 동성애란 말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포르노 중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끊어주면 얘네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오히려 너는 동성애자야, 너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가 이 친구들을 더 나쁜 길로 이끌고 있으니까 오늘도 만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만난 친구를 처음 만났거든요. 이 친구도 다름없어요. 보니까 그냥 중학교 때부터 게이 포르노 봐가지고 그게 중독이 되고 그러다 실수를 한번 했어요. 어쩌다가 자꾸 보니까 그걸 하고 싶잖아요. 실수를 좀 하고 그런 내용이고 본인도 인정을 해. 나는 포르노만 끊으면 된다. 그리고 나는 절대 동성애로 타고나지 않다. 왜? 어릴 때 여자 좋아했대요. 그거 보기 전에 여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게이 포르노 퇴치 운동 그리고 그거 끊어주기 운동을 하면요 제가 볼 때 동성애 거의 80, 90%를 다 돌아와요. 다. 저는 그 찐방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주로 만나는 이제 그 익명을 가장한 원나잇에서 만나는 공간인데 거기를 아주 이잡듯이 뒤져갖고 그걸 아주 그냥 단속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요양병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거를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에서 다 해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에 에이즈 예산이 1년에 100억이에요. 그런데 이 100억이 동성애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또 핵심 동성애자들한테 다 여러 가지 형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동성애가 에이즈를 감염시키는 주된 경로다 이거 절대 발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동성애 단체들한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이거를 고치려면 내일 날 밝으시면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에이즈 결핵관리가 나오거든요. 거기 전화를 하셔야 돼요. 하셔서 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요양병원 얘기 들은 거 있잖아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걸린다는 거는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참 잘못된 것 같다라고 전화 한 통을 해야지만 세상이 바뀌는 거죠.